그 자리에 서기 전, 그 자리는 단지 지휘가 아니라 결정이 곧 실행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조직을 움직여야 하고, 조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직을 실행으로 이끄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을 장악한다는 것은 통제의 욕망이 아니라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흐름을 읽지 못한 자는 방향을 잃고, 신뢰를 얻지 못한 자는 조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디에 힘이 있는지 모르고 그 힘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조직장악 전략 없이 대표 출마해도 좋은가 입니다. 리더에게 조직장악은 왜 중요할까요? 리더는 성과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실행력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실행력입니다. 조직은 지시가 아닌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실행되지 않는 전략은 공허한 고해에 불과합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성과를 절대 낼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계파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러 계층의 계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지시만으로 조직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식 권력과 비공식 권력이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권력 구조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 권력 간의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리더는 고립됩니다. 조직의 내부 역학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리더는 결국 고립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그룹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보와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핵심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식 회의 외에도 비공식 의사결정 채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이 흩어집니다. 조직 장악력이 없는 리더의 지시는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흩어집니다. 둘째, 조직이 저항하거나 침묵합니다. 장악력이 없는 리더에게 조직은 공개적으로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침묵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셋째, 고립된 리더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조직으로부터 고립된 리더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조직 장악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인물 선별과 관계의 맺기입니다. 조직 내 핵심 인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악의 첫 단계입니다. 셋째, 1대1 대화, 권한이임, 신뢰의 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적절한 권한위임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며 조직 내 신뢰의 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리더의 조직 장악 5단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실권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인물 맵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직 실행 구조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의사결정 및 실행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메시지는 누가 전환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중간 간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시나리오는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실행을 위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 실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회의보다 더 중요한 사전 조율을 해야 합니다. 즉, 실질적인 결정은 공식 회의보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조율에서 결정됩니다. 핵심 인물들과의 비공식적 소통이 공식 회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둘째, 정보 흐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먼저 알고 통제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리더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조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움직이는 언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일관된 기준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즉, 조직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단어가 아니라 태도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리더의 태도와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 실질적인 힘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내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조직 장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조직으로 첫 번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내 지도부입니다. 세 번째는 계파와 비공식 모임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조직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조직과 당원입니다. 이러한 권력 중심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당내 주요 결정은 이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 장악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내 핵심 네트워크 장악입니다. 즉,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적 인맥과 계파 구조를 파악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무처 구성원들과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주요 인사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총회 운영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권과 의제 설정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 조율 과정은 영향력의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직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 소통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동훈은 스스로에게 조직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지지율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말을 실행으로 바꿀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 장악에 실패한 리더의 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됩니다. 통합된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약속한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결국 리더는 조직 내에서 고립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명목상의 주의만 남게 됩니다. 조직 장악에 실패한 리더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략은 있지만 실행 구조가 없습니다. 훌륭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동조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지를 표하지만 실제로는 리더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로 인해 실행력이 저하됩니다. 셋째, 좋은 말은 많지만 실제 결과는 없습니다. 화려한 수사와 약속은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리더는 첫째, 위기 속에서도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반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이 리더의 방향에 따라 통일된 대응을 보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령보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이 움직이며 이는 더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만듭니다. 셋째, 내부를 정비한 후 외부 설득으로 확장합니다.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 체계를 구축한 후 그 기반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를 설득하고 영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출마 전 실행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즉 출마 전 앞에서 언급한 최소 5단계의 실행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둘째, 공약이 아닌 실무 동선이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동선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 메시지, 구조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핵심 인물, 전달할 메시지, 그리고 실행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동훈의 리더십에 필요한 질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당신의 말을 조직에 퍼뜨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조직을 움직일 실무를 맡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당신 결정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일어서지 말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결국 말만 남깁니다. 지시는 흩어지고 책임은 사라지고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조직 장악이란 지휘의 가시가 아니라 조직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실행되지 않는 비전은 허상이고 움직이지 않는 조직은 사자의 위용을 가졌더라도 파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해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리더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조직을 어떻게 장악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호택 교수였습니다.